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서 위탁 판매를 가장 잘하시는 김수현 대표님 만나서 그나마 좀 위안하자면 어차피 그 중에 90%는 죽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혹시 조금이라도 팁이 있다면 본질적인 걸 안 배우고 툴 다루는 것만 배워요. 이것도 뭐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대표님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먼저 시작했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이 시장 들어왔으니까 돈 벌기가 되게 쉬웠는데 다른 점 하나를 좀 꼽자라고 하면은 대표님 좀 전에 유튜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저도 뭐 외부에 이런 교육도 가보고 저런 교육도 가보고 뭐 누구한테 듣는 얘기도 많고 막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그 얘기를 믿으려면 해봐요. 제가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이 해보고요. 대부분 저는 상위 노출 테스트할 때 뭐 지마켓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로 가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 상품 손으로 진짜 많을 땐 1000개까지 올려요. 한 상품이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죠. 대표님도 지금 테스트 하시는 것처럼 할인율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이 카테고리에 넣어보고 저 카테고리에 넣어보고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넣어서 상품을 다 올린 다음에 그냥 1등에 있는 애를 가져갔어요. 그게 제일 정답에 근접한 애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그 규칙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런 테스트를 할 경우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결과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네. 타임을 얼마나 잡으시는지. 뭐 길게는 한 달도 하죠. 근데 그게 성공했다라고 하면 저만의 무기거든요. 제가 밖에다가 노출만 안 해버리면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걸려도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저희는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빨리 실적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급함에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하고 기다릴 수 있을지. 지금 근데 멘탈. 기존에 다른 분들이 다 성공하셨던 선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할 때 먼저 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맨땅에 헤딩했어야 되는데 대표님들께서는 성공하는 법보다는 망한 케이스를 계속 알려주실 거고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망하는 길을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나아 보여요. 경쟁이 좀 빡센 거는 있겠지만 적어도 엄 대표님이 실패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계속 해라라고 알려주진 않을 거니까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다 했던 얘기인데 왜 다들 네. 새롭게 고개를 끄덕이고 맨날 테스트하고 저 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해보는 거 하고 그냥 듣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노출 잘 되더라고 하면 일단 한번 해보고 본인이 완벽하게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요즘에 사람들 만나보면은 대부분 알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60% 할인 걸어주고 뭐 이런 무료 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서 하는 거고 이제 제가 그걸 찾아낸다고 한다면 제 거가 확실히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을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 60%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지마켓에서 쓰는 형태잖아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검증도 안 해보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몇 프로가 제일 효율이 좋아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처음에 제가 해본 거는 사실 100원 해보고 2% 해보고 그리고 50% 해보고 61% 해보고 60% 해봤거든요. 근데 61% 할 때가 가장 전 그게 61% 할 때가 저는 잘 무조건 61%를 걸어야 돼요. 60% 걸면은 걸 필요가 없어요. 그게 59% 바뀌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이제 반올림하면서 네, 맞아요. 표기되는 게 바뀌는 거고요. 지마켓에서 노출 점수를 줄 때 할인 쿠폰을 안 걸면 빵점, 할인 쿠폰을 걸면 일정 점수를 주겠죠. 네. 그럼 1%에서 10%까지는 똑같은 점수를 줘요. 그다음에 11%에서 20%까지도 똑같은 점수를 줘요. 구간이 단 1%를 더 줬을 뿐인데 얘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요. 이게 할인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네네. 그래서 61%에서 끊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테스트해서 알아보시는 거죠. 그냥 올려주면 되죠. 1% 올려보고 2% 올려보고 똑같이 올렸는데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애가 점수로 먹는구나. 어차피 지마켓은 안 걸리니까 똑같은 계정에다 그냥 딱 올려도 되는 거죠. 어디도 안 걸려요. 이걸 올려놓고 팔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하고 내릴 거잖아요. 그걸 얘네가 눈 뜨고 의도적으로 찾아내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 수상품이라고 말한다고. 아 스마트 스토어는 좀 알아보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테스트할 때는 할인율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게 좀 찝찝하다라고 하면 메가커피 올리고 벤티 올리고 할리스 거 올리고 경호해줄 줄 네. 아는 거잖아. 다른 브랜드 거 가지고 상품을 제가 등록. 상품명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에서 10%까지 갔다라는 것도 이렇게 들으면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의도가 중요해요. 그럼 1%씩 이게 올라갈 때마다 점수가 높여지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구간으로 봐도 무방한 건지 그게 궁금증이 생겨 테스트를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쪼개야 돼. 저희는 뭐 그런 테스트 많이 해요. 이 대량 등록이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유튜브를 들미게 되는데 보면은 프로그램을 뭐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걸러내고 네. 상품명도 단어 몇 개만 넣어주면 조합을 해주고 막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하자. 그런 게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은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반복된 행위만을 하겠죠. 사람이 해야지 그거 프로그램에다가 맡기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저 옛날에 상품 등록할 때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경고를 많이 받고 상품 노출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상품 이미지를 쭉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것만 효과내는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100%다 걸러내지를 못해요. 수작업을 했을 때는. 근데 그거를 어느 유명 유튜버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냥 단순히 글자 텍스트를 날려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목록 이미지, 리스팅 이미지를 가공하는 이유는 더 잘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 클린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단순히 글자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리스팅 이미지를 대체해서 하나라도 더 잘 팔게 하기 위함이지. 이제 그거는 가공이라는 게 들어간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단 무가공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보통 무가공이라는 게 우리끼리만 쓰는 단어잖아요.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인데 그게 먹힐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이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으면 묶어버릴 건데요. 그럼 10원짜리 싸움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보다는 구매 사이트 상품이라도 내 상품처럼 부가가치를 더해서 가공을 해서 올리는 게 그게 맞다. 전 100번 낫다라고 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도매처에서 주는 엑셀로 업로드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전처럼 빠르게 10,000개를 올리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등록한 10,000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스마트 스토어랑 G마켓 모든 걸 통틀어서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건지도 물어보세요. 제가 상품 올렸을 때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페널티를 먹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어요. G마켓도 주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건 진짜 제가 그냥 혼자 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퀘스천이 되는 건데 DB들이 워낙 많잖아요. DB가 많아서 처음에 어떤 DB가 잘 팔리고 어떤 공급처가 좋은지 제가 촉각내는 거를 초반에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돌려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개를 뽑아서 공급처를 뽑아서 올려봤어요. 그렇게 올려보고 했는데 썩 잘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DB를 시간 순으로 해서 해야 될지 DB를 제가 어떻게 솎아내야 될지 그게 잘 안 쓰더라고요. 저는 시간순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 데이터 이런 거. 왜냐면 도매 사이트에 지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얘가 신상품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급사도 상품을 거기다가 계속 돌리더라고요. 기존에 올려놨다가 안 팔리면 새로 등록해요. 물론 신상품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정 공급사만 뽑아냈다라고 쳐요. 이 공급사가 과연 좋은 공급사일 것이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는 공급사 기준이나 날짜 기준으로 두지 않고 예를 들어 뭐 G마켓에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G마켓에 있는 9,000개 카테고리를 쫙 펼쳐놓고 거기서 제가 사용 못하는 카테고리를 날려요. 제가 등록 권한이 없는 흔히 중고 그리고 의료기기, 쿠폰, 상품권 이런 카테고리를 다 날려버리면 제가 등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한 6,000개 정도 남아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펼쳐놓고 카테고리에다 상품을 담아요. 예를 들자면 여성 의류 카테고리를 다 펼쳐놓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카테고리가 다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카테고리에다가 상품을 담아요. 마이 카테고리를 먼저 한다는 의미가 아니요, 마이 카테고리라는 개념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애시당초 만들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마이 카테고리라는 걸 이제 흔히 말하는 솔루션의 오토셋 개념이잖아요. 네. 특정 카테고리를 잡으면 5대 마켓 카테고리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걸 좀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쓸 거느냐에 따라서 상품 카테고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 미리 카테고리를 세팅해 놓으면
어느 채널이나 주변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꿀팁을 몇 가지 얻은 것 같아서 그 대표님이 한 이야기 중에 잘 되는 것만 파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낚싯대를 많이 들여야 한 개라도 물고기를 더 잡는다라고 그렇게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잘 되는 것만 일단 봐보자.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